장기적으로 보면은 부산에는 대기업이 없잖아요. 부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부산에는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 부산이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경제 버팀목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발, 목재 이런 산업 위주로 대한민국이 처음에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었냐 돌아보면은 제대로 시대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우리 부산이. 그 이유는 중화공업 시대 때는 부산이 중화공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을 못 시켰고 그 이후에 반도체 시대가 왔을 때도 반도체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부산의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얘기할 때는 향후에는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가덕신공항 지금 목표는 2029년도로 하지만 가덕신공항이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에 엑스포가 이렇게 생기면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산업들이 발달이 됩니다. 물류 산업이나 이런 걸 핵심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을 이렇게 물류와 관련된 국제 자유구역을 지정을 하면은 수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젊은 우리 MZ세대의 젊은 청년들은 좀 뭐라 하나 단순히 페이가 높다고 해서 그게 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선호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맞아야 되는데 부산이 부울경이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단단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 많이 있는 그런 제조업들이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 기계 부품, 조선 기자재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너무 이렇게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화 시키고 그 주변 여건을 굉장히 개발을 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면은 거기에도 많은 청년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작지만 큰 강소기업들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영금융단지라는 게 있죠. 그런 금융의 기반들은 굉장히 제도적으로 갖춰 있습니다. 그거를 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산의 교육 시스템도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20개가 넘는 대학들을 좀 융목학화 시켜서 정말 유능한 세계적으로 유능한 인재들을 부산에서 키워낸다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떠날 필요도 없이 찾아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을 소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건 입지적으로 좋은 위치에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저는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입지 선정하는 게 부산이 워낙 도시 계획이 피난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둑판처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긴 하지만 그래도 청년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싸게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임대 문제는 돈을 빌려서 쓰게 하면은 이자 부분을 무상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고려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의 문제 안에서 최대한 그 재원을 넓히면서 그 청년의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작년에 사실 보궐선거할 때 내가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공약 중에 하나가 청년 기초자산 제도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청년 기초자산을 만들어주자, 부모 찬스를 사회 찬스로 돌리자 하는 그런 취지의 제도인데 그 또한 굉장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은 단계를 좀 밟아서 소득 하위 부분을 좀 해서 정말 이제 태어날 때 좀 부모가 어려운 그런 뭐 태어난 애기죠. 뭐 정이 그렇게 조금 단계를 넓혀가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좀 고민 중이에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목돈을 주는 거고 제가 말하는 청년 기초자산 이거는 자산 개념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하는 공약적인 방향이고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그리고 어떤 소득분위를 원래 다 모든 청년은 우리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 하듯이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재원 여건상
좀 단계를 밟아서 소득 분위에 따른 그런 단계적인 접근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집중화가 너무 심한 나라가 돼서 지방대에 대한 비하, 혐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의 권한을 지금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거는 다 어디 갖고 있냐면요. 교육부가 갖고 있어요.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부산의 대학을 지원을 해야 돼요. 시에서. 거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학비를 우리 국공립대 이상으로 낮춰서 많은 인재들이 거기에 몰리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같이 연계시켜서 좋은 취직을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공간 안에서 대학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대학과 창업 도시를 좀 만든다든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장은 특히나 부산시장은 정말 대학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중앙정부에서 받아오고 대학과 협업해서 제대로 된 대학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다만 그게 이제 컴팩트 시티의 개념이거든요. 부산같이 이제 도시개발 자체가 정밀한 도시계획에서 바둑판처럼 짜여지지 않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도시는 그런 도시들은 압축적으로 고밀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진 시장의 15분 도시라는 게 시간에 매몰이 되면은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15분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죠. 취지는 좋은데 15분이라는 시간에 매이면은 그 안에다가 종합병원이나 쇼핑센터나 주부나 다 갖출 수가 있습니까? 어려워요. 현실 여건상 15분이라는 데 너무 집중을 하지 말자. 부산을 앞으로 디지털 금융 도시이자 아시아 창업 중심 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디지털 금융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며 동시에 한국수출입은행 부산 이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국책은행 이전으로 인해 부산 청년들이 금융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며 또 부산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해서 부산에서 창업한 기업을 위한 투자 생태계를 완비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해 블록체인 기반의 중앙화된 거래소 구축,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 디지털 자산 연관 산업을 육성할 것입니다. 또한 창업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 창업청을 신설할 계획이며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아시아 창업 엑스포를 개최하여 아시아 혁신 스타트업들 간의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시켜 상생 발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금융공기업 부산 이전 추진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고 있는 중이고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과 복지 수준이 좋은 기업들이 부산에 많이 오고 있는 만큼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좋은 근로 조건을 조성할 것이라 봅니다.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과 공약으로 공적주택 공급 규모를 확대해서 청년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가 주택 1.5만 가구, 역세권 첫집 1만 가구를 포함한 2만 5천 가구를 공급하는 청년 원가 주택 및 역세권 첫집 공급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청년 희망도암 아파트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청년 희망도암 아파트는 역세권 등 일터와 가까운 곳의 민간 주택 사업자가 인근 주택 가격의 80% 수준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안전과 문화가 확보되는 도심형 주거타운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산을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대학도 혁신대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고 지역대학이 특성화하여 이곳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시가 당장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기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며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화, 목돈 마련 등에 더 많은 고민을 집중하면서
정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1년 만에 성과가 바로 나오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부산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부산형 시민행복 15분, 도시의 비전을 세우고 어린이복 한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사업에 나서는 등 계획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보강 등 현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도시의 비전 정책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께 다시 선택받게 된다면 4년간 더 열심히 보완해 실질적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부의 대학 지원 정책 중 핵심인 지방대 육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부산시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데 지방정부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 지방대 산학협력과 국가 R&D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 정원과 학과 개편을 비롯해 지방대 관련 행, 재정적 지원 등 각종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지역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민간 협치 정책 발굴 집행 플랫폼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산학협력에 대한 토론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다루어졌고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대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지역 대학에는 수의학과가 없는데 경남 진주에 있는 국립경상대와 부산의 동명대가 대학동물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명대가 캠퍼스 내의 부지를 경상대 측에 기부 체납 방식으로 제공하고 경상대는 수의과대학 동물병원과 관련 연구시설을 지어 운영을 맡는 것이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적극 참여했고 협약에 따라 대학동물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부산을 비롯해 인근 울산과 경남 김해, 양산 지역까지 관할하는 2, 3차 반려동물 전문 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 대학들을 특성화시키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정책적인 것도 그게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일자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공공성 강화를 문제고, 그러니까 명문과 내용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험은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책을 청년과 함께 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책을 청년이 만듭니다. 또 그것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부산시하고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사회적 경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는 분석이에요. 집을 지어놓고 이쪽으로 들어와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독재개발 시대의 정치적 패턴에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가장 활동적이잖아. 굉장히 활동적이고 활동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문화가 있어야 돼. 젊은이의 문화가 있는 곳에 그런 것이 가까운 곳에 있다 하면 사실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겠죠. 근데 젊은이들 알고 젊은이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든다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청년의 정책,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지금 지방 분권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죠. 정치입니다.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영어자는 수학자는 사람이 인재를 보는 기회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산에 보면 이제 부산을 잘 알아요. 부산은 내 고향에 있을 때 괜찮은 공장이지. 이런 거 밑바닥에 했을 때 그분들이 인재인 거죠. 우리는 인재를 그들은 종이에 답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을 인재를 보는 경향은 이게 바로 인재를 바라보면 시각이 틀려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해야 된다. 국제금융공기로서 제대로 하는 정책기관입니다.
정책기관이 내려오면은 잡아버린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부산대학을 살려야 되려면 부산시가 협업의 시기는 가야 되죠. 협업의 기초는 투자입니다. 투자로 뭘 하니까 일종의 그거를 내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교육부 투자에 그러면 그 교육부에서도 그냥 주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명분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명분을 만들려면 부산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충분할 것이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기본적으로 하고 일자리를 보장하고 공연을 시키는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부산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국가 정책을 국제사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문제해야 됩니다. 하나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정치적 판단이 끝났다는 거죠. 배탄 문제까지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실행이 안 돼요. 그럼 실행이 안 되면 이거는 정치적 압박이 들어가죠.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 안전의 문제가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권이 빨리 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거 늦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11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비교경 시대에 인공호흡, 평소 중립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통에 대한 가계 부담도 있으니까 이것도 방으로 확 줄이고 그러려면 지금 한 40% 되는데 90% 정도를 높이자. 그래서 월 10,000원이면 월 10,000원 빼면 한 달 동안 내가 그냥 버스 타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중복 노선도 많고 이게 뭐 좀 엉켜 있습니다. 이런 걸 제대로 또 정비가 해놔서 그리고 배차 간격이 이렇게 길어지고 이런 데는 교통공사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바꾸면 됩니다. 마을 버스는 공공적으로 마을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으로 인해 가지고 보장되는 게 한 65%입니다. 그럼 35%는 우리가 돈을 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보험료가 많아요. 보험료가 많으면 보험을 드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다. 청년 정책은 청년들에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청년의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보완해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다른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전진하는 것이 청년이지. 현실을 놓고 기성세대가 해야 될 고민까지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으로서 진취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